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3년 한국에서 개봉해 935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기상이변으로 모든 게 얼어붙은 가상의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했는데요. 이 영화에는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설국열차 꼬리칸에 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갱의 재료가 곤충이라는 겁니다.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곤충을 먹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았기에 놀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건데요.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남한의 한 대형마트가 곤충으로 만든 식품을 팔기 시작했고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곤충 과자는 6시간 만에 1,300여 개나 팔려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서서히 대중화되고 있는 식용 곤충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중년 이상의 세대라면 어렸을 때 귀뚜라미나 메뚜기를 구워 먹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남한에서도 배고프던 시절 곤충을 먹는 일이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을거리가 넘쳐나게 되면서 더는 곤충은 먹지 않게 됐고요. 점점 징그럽게 느끼는 시선이 커지면서 곤충하면 해로운 것만 생각하는 경향까지 생겨나 곤충의 식용화에 대한 인식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곤충을 식용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걸까요? 이는 세계 인구의 증가와 관계가 깊습니다. 2017년 세계 인구는 약 76억 명이었는데요. 2050년이 되면 90억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먹을거리가 필요하기에 그 대안으로 식용곤충이 떠오른 겁니다. 식용곤충은 적은 자원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귀뚜라미는 똑같은 사료를 섭취하고도 닭보다 2배, 돼지보다 4배, 소보다 12배 이상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1kg을 얻을 때 쓰는 사료 양이면 귀뚜라미 12kg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곤충은 소, 돼지, 닭과 달리 비교적 좁은 환경에서도 대량 사육이 가능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못지않게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것도 장점이고요. 게다가 100만 종이 넘는 지구상의 곤충 중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만도 1,90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식용으로 이용되는 곤충은 딱정벌레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애벌레 18%, 벌 14%, 메뚜기와 귀뚜라미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이미 지난 2013년 미래 식량 부족 문제와 영양 보충을 위한 해법으로 식용곤충을 선정했고요. 곤충을 섭취하는 인구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식용 가능한 1,900여 종의 곤충 중에 허가된 식용곤충은 메뚜기, 누에번데기, 갈색 저고리 등 7종에 불과합니다. 식용곤충 산업이 한국에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난 2015년 서울에서는 식용곤충 전문 식당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여느 음식과 다르지 않은 맛에 놀란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식용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곤충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분말가루나 액상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그러운 곤충도 먹어봤다 이런 이색 체험을 하는 곳이 아니라 곤충을 먹어봤더니 맛있고 별로 거부감이 안 들더라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식용곤충 음식의 대중화 시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18년 4월 남한의 한 대형마트는 유통업계 최초로 식용곤충을 재료로 한 시리얼을 선보였습니다.
시리얼은 가공된 곡류에 우유 등을 넣어서 먹는 간편식으로 주로 아침에 먹게 되는데요. 물론 이 시리얼에도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분말 상태의 곤충을 제조 과정에서 사용했습니다. 한국 식품 기업들은 식용곤충 산업의 잠재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가 적지 않아서 식용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주지 않는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데요. 미래의 식량인 식용곤충 산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진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곤충 식품이 매일매일 식탁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남한에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제목의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인데요. 이탈리아, 멕시코,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주입니다. 한국의 맛을 잊지 못해서 자국으로 소주를 가져가서 마시는 사진까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맛으로 거듭난 소주 이야기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진로 한잔 어때? 좋지, 질러 좋지. 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온 술인 한국 소주가 2018년 수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8년 베트남 전쟁 파병 군인을 위한 소주를 수출하면서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던 건데요. 베트남 진출 5년 뒤인 1973년에는 파독 광부, 간호사 등 한국 근로자들을 위해 서독으로 소주가 수출됐습니다. 소주 수출이 한국 현대사와 그 맥을 같이 한 셈인 거죠. 소주는 일본 시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길에 올랐는데요. 자국 제품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고 까다로운 일본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현지화된 소주를 수출한 게 1977년부터입니다. 일본인의 입맛을 공략한 현지화 전략은 매년 꾸준한 매출 증가로 이어져 90년대 중반부터 진로 소주의 연간 판매량은 100만 상자를 넘었고 1998년에는 일본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소주는 2018년 현재 세계 88개국으로 수출되는데요. 10년 전보다 수출국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수출 현황을 보면 진로의 경우 일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동남아, 미주 지역, 중화권 순입니다. 지역별 판매 비중은 일본이 압도적입니다만 2013년 3.6%이던 동남아 시장이 2017년 17.6%까지 늘어날 정도로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띕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소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건 한류 열풍의 덕분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국 드라마나 노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소주도 술의 한류를 이끄는 건데요. 교민의 소비가 대부분이었던 캄보디아에서는 현지인의 소주 소비량이 교민의 6배를 넘어섰고요. 베트남도 매년 시장이 5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현지 물가와 비교할 때 소주 한 병당 평균 6, 7달러의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걸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세입니다. 2017년 남한에서 팔린 소주는 36억 3,600만 병으로 20세 이상 국민 1인당 87병을 마신 셈입니다. 이렇게 많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그만큼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한국에선 흔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과거 베트남에서 또는 독일에서 파병 군인으로 또는
광부로 일하던 남한 사람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마시던 술이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사이 전 세계인의 친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반갑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